반갑습니다. 포대보살입니다. 요즘 그 엄마들은 이제 뭐 자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해가지고 알아서 막 시켜주잖아요. 네. 그런 때도 혹시 보살님들한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, 자식 교육이라든지 자식 키우는데도. 포대보살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보통 엄마들이 자식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참 모를 때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보통 고3 엄마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상반기에 찾아오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애는 어느 과를 가야 자기 취향에 맞냐. 요즘에는 학교보다는 과를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. 그러다 보면 실제로 사주하고 이래 보면은 우리 애가 거기에 좀 더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? 하면서 그 과에 맞나요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. 엄마가 참 자식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. 제가 한 엄마의 예를 한번 이야기를 포대보살에 하고자 합니다. 그 엄마는 왔는데 애가 성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아주 좋거나 나쁘면 오히려 사실은 학교 갈 게 분류되는 게 오히려 확실합니다. 그랬는데 조금 어중간하거나 어중간보다 중간보다 조금 더 높고 이럴 때 저 학교를 높은 학교를 조금 가야 할지 아니면 아주 조금 정확하게 안정권을 가야 할지 조마조마할 때는 이 포대보살을 꼭 찾아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포대보살은 조상을 실지요. 실고 얘의 그런 표정을 몸에 받지요. 그럼 얘는 이런 걸 좋아하네. 이런 성향이 강하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은 이 성격이 맞습니까?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 엄마도 얘기하죠. 아, 맞습니다.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하더라고. 처음에 이제 점사를 보러 오면 어머니들한테 이야기를 요즘에는 어머니들한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들이 오면은 제가 이랍니다. 얘는 이가계통이 참 강합니다.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손재주가 많군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. 보대보살은.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얘는 손재주도 좋은데 그림 그리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건축학과를 가야 되겠습니까? 토목학과를 가야 되겠습니까?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러면 포대보살이 얘는 건축에 더 맞습니다. 토목에 더 맞습니다. 또 한 경우에는 딱 봤는데 엄마는 건축을 보내려고 수시를 6개, 7개를 넣더라고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떡 넣는데 그 얘기가 딱 들어옵니다. 뭐라고 얘기가 들어오냐면 보살님 다른 데서는 연락이 안 오지만은 얘는 성적도 어중간했지만은 좀 성적이 그때는 또 수능 칠 때와 실제로 쳤을 때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또 틀렸기 때문에 사람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틀리기 때문에 애들도 수능 보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? 아마 딱 봤을 때 내신 성적을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과가 전화가 엄마들은 예상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포대보살 찾겠지요. 거기서 한 군데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은 얘가 성적이 안 돼서 수시가 다 안 된다고 보는데 7개를, 6개를 다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군데에서 전화가 올 것 같더라고요. 이과에서는, 토목과에서는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. 그래서 그 어머니가 포대보살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. 찾아와서 고맙다고 촉값을 올려놓고 다시 가셨거든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살님 감사합니다. 토목과에서 그과에서 보살님이 전화가 왔습니다. 이러더라고요. 그럴 때 정말 포대보살이 정말 기쁘거든요. 정말 보살님들한테 가정에 진짜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정말 연금한 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럴 때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. 애가 와서 정말 잘 됐다고 정말 괜찮네요 이러면서 다음에 다시 이제 애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이러면서 가셨거든요. 자, 오늘은 포대보살이 이제 아들과 엄마의 관계,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엄마들이 자식을 잘 안다고 얘기를 하지요.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엄마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포대보살이 왔을 때 이게 조상을 실어보고 이러면 여기 재능이 있고 저기 재능이 있네라는 점을 치지요. 그러면은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하면 연락이 올 것이다. 어떻게 될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엄마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갑니다. 이 포대보살을 점을 치러 왔을 때는 정말 그 분하고의 신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. 그러면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이 믿고 갔었을 때 그건 반드시 포대보살이 확정을 짓더라고요. 그래서 참 그에 대해서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래서 그 어머니도 역시도 제
말을 그렇게 들었는데 맞으니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더라고요. 그래서 포도보살이 잘 설명을 해주지요. 왜?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에 대한 그 보답은 반드시 있거든요. 닦은 공도가 어디 안 가거든요. 그래서 포도보살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한테 얘기를 합니다. 열심히 부모님이 닦으면 그에 대한 맺는 열매는 항상 있다는 거를 포도보살은 항상 구독자분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거기에다가 혹시 성적이 안 되는 과도 넣어서 합격이 가능할까요? 제가 그 질문을 그 엄마들한테도 참 많이 받습니다. 근데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참 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맞듯이. 포도보살이 점을 치니까 엄마하고 그 윗대의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빌었던 할머니들이 딱 조상을 보니까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. 이 윗대 이 집안에는 용왕줄이 강하네. 이 집에는 용왕이 빌었던 사람 할머니가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포도보살이 빌었던 공덕 어디 안 가. 남 안 준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손자가 남자였습니다. 너무나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이 집에서는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얘를 보니까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손에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그 과를 자동차과나 이런 과를 보내면 얘가 잘 다음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알고 봤더만 윗도 용왕에 빌었던 할머니가 이 자식이고 손주들이고 많이 빌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의 거울이구나. 그래서 빌어야 되는구나.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포도보살은 절실히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 할머니들한테 제사 지낼 때고 더 공들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. 자, 오늘은 아들이 입시 시험이라든지 시험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포도보살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